사실 이건 처음에 올라온 거는 아마 일베 사이트로 추정이 돼요. 저희가 확인한 데까지는 일베예요. 일본 대사관에 전화해서 물어봤죠. 후쿠시마 서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후쿠시마요? 이름이? 그 공력을 이런 개똥 같은 소리를 어? (4차) 언론혁명을 꿈꾸는 기자들이 모였다.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에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비용 저퀄리티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에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 실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드릴게요. 가짜뉴스 팩트의 불화살로 널 용서하지 않겠어. 주모 잠깐 내려 여기 시원한 사이다 한잔 주세요. 자 이렇게 사이다 마시러 왔다가 고구마 100개 먹고 이게 뭐여 하고 가는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달아주신 댓글에 하트도 눌러드리고 최대한 댓글을 달려고 매일 노력하고 있는 KBS 김기아 기자입니다. 자 오늘 방송도 들으시다가 보시다가 이 방송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 하다 맨날 싶으시면 놓쳐봤죠.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 다 나왔네요? 짜잔 판화됐네요? 극복 뭐 이런 거지. 아 머리를 한 번 더 볶았어요. 아, 진짜. 이게 볶고 한번 영해진 것 같아요. 영 예. 김기아 버튼의 시간을 거꾸로 가자. 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저는 영등포의 평화를 지키는 4년차 기자 영등포 요정 강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거의 영등포 전쟁 톤만 지금 우리 김성태 의원 이분이 사실 어떻게 된 거야? 진짜 까도 계속 아니 저는 나오는데.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 측은지심이 있었거든요. 항상. 왜냐하면 어. 뭐 가까이서 봤을 때도 음. 소탈하신 편이에요. 국회의원치고. 근데 요새 공판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이거는 거의 우리 딸이 스포츠 학과 정치하시면 다시는 정치판에 발을 들이시면 안 될 만한. 저는 보면서 김성태,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약간 말의 무게를 항상 스스로 좀 느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성태 의원이 이번 KT 사건에서 그 생각을 엄청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하겠냐? 했던 말이 간만에 합니다. 하겠냐? 하는 분이 나와서 울고 왜 운 거야? 그러니까 진짜 본인이 했던 말이 하나하나씩 다 거짓으로 나오고 드러나고 있잖아, 있는 지금. 사실 아니, 상황이긴 해요. 예. 작년에 10월인가요? 그 서울시청 국감하는데 난입해서 그러니까 교통공사 채용비리 빨리 규명하라면서 이 취업 준비생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뭐 본인이 그랬잖아요. 저는 점점 갈수록 더 약간 눈물 집이라고 표현해서 또 불편해하셨던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을 때 또 그렇지 울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팩트가 나오기 시작하면 약간 집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결국 집인 걸로 그러니까 막 짰다는 거죠. 마른 마른 수건 쥐어 짜듯이 아쉽습니다. 집이었다. 근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편집해 주세요. 될 것 같습니다. 편집해줘. 그렇구나. 역시 이제 강병수 기자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할 정도면은 아니 뭐 그렇게 되는 게 뭐예요? 판결이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거야? 뭔가 인정될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설령 판결이 안 내더라도 뭐 정치적 생명력은 과연 더 있을까라는 고민도 사실 그러니까 공천 들긴 못 해요. 받겠다. 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재판 넘어왔으니까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자, 정 기자. 뼈대빠 뼈를 때리는 바다 정현욱입니다. 근데 정현 기자 본인 제가 아까 이제 지금 보시다가 놓친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이제 정현 기자가 본인의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 측은지심을 갖고 있다.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 측은지심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그런 동정심,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악플 몇 개 예상하세요? 아니 요새 아니 몇 개 예상하세요? 진짜, 그러니까 한번 그거 얘기해, 숫자만 얘기해. 많았으면 좋겠. 댓글에 요새 제가 별로 언급이 안 돼갖고 노이즈네. 무플보다 악플이다. 악플이라도 자, 웃기자. 자기소개. 저는 목소리 미녀, 얼굴은 더 미녀.
KBS 팩트체크팀 오규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감이 넘쳐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보니까 네. 아까 우리 막 머리 흔들 때 본인이 머리 안 흔들더라고. 아니 아까 사유가. 연습을 해봤는데 이게 스프레이를 하도 많이 뿌려가지고 이게 안 머리가 안 지금 해졌어요. 거의 김무스야, 김무스. 거의 레고 해도 안 머리로 네, 이렇게 해도 진짜 고정돼. 김무스가 뭐? 아, 김무스 몰라? 몰라. 이제 옛날 사람 김무스를 왜 몰라? 김무스. 머리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무스 발라주고 옆에 이렇게. 뜬다고 합니다. 옆에 여기 제가 띄워드린 분. 김무스 선생님. 이게 진짜 안 되네. 오늘 출연이 있어가지고 오늘 뭘로 팩트체크. 출연했어요? 그러고 보니 난 못 봤어 아예. 요새 되게 바쁜데요. 그 지금 약간 일본 불매 운동하면서 지금 거의 가짜 뉴스 거의 뭐 천국 아닙니까 지금? 네, 일본에도 약간 반항 감정을 조장하는 그런 가짜 정보들이 많이 돌고 있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코너. 이렇게 끝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코너. 자, 가짜 뉴스 인터넷 빨카더라 통신의 팩트를 체크해 드립니다. 팩트의 불화살로 가짜 뉴스 널 용서하지 않겠어. 이 뉴스 몽미. 요즘에 아주 그냥 가짜 뉴스가 미친 듯이 나오더만. 요새는 우리나라 가짜 뉴스를 체크하는 걸 넘어서 일본 사이트까지 다 뒤져야 돼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반항 감정을 조장하는 그런 가짜 정보들이 되게 거짓 정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어를 못하는데 저희 훌륭한 저희 팀 멤버들이 일본어를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본의 어떤 사이트들이 그래요? 일본의 그냥 포털 사이트 같은데 많이 돌고 그리고 심지어 일본은 언론사도 검증을 해봐야 돼요. 너무 기사를 거짓 정보들이 냈는데도. 많아서 예. 아 그 근데 기사도 다 막 번역해보고. 문제네. 어? 언론들이 문제. 근데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이런 말한 입장은 아니지만은 일본은 진짜 개판이야 언론이. 저는 근데 되게 이게 제가 일본어를 해서 확인한 건 아니라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요즘 구글 번역 되게 잘 되잖아요. 그래서 번역하기 딱 눌러갖고 기사를 읽어보면 되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언론이랑 일본어 언론은 너무 달라. 기사에 기자의 생각이 막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요. 출처 명확하잖아. 네. 그래서 여기 엠팍 댓글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 뭐 서일본 신문에 7월 24일자 기사에 불매운동 한국인의 속마음은 일본 맥주 지금은 참아라는 기사가 있는데 귀엽다. 잠깐이야. 근데 거기에 엠팍의 카스티아님이 일본은 지금 이런 가상 인터뷰 주작 기사가 항상 야후재팬 메인에 노출되고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과장이 아니라 거의 매일 그렇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 해줬는데 오늘은 그래서 오규정 기자가 하나하나 불화살로 불사질러 버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요즘에 지금 뭐 너무 많아요 지금. 가짜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개를 한 번에 찹찹찹찹찹찹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로 여행 자제 경보를 발령했다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네. 네. 그게 사실 오늘 제가 팩트체크 한 내용인데 이게 어제 그러니까 녹화 시점 화요일이니까 월요일 저녁 7시부터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나온 거야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계속 따라 추적을, 들어가 네. 보잖아요. 사실 이건 처음에 올라온 거는 아마 일베 사이트로 추정이 돼요. 저희가 확인한 데까지는 일베. 그러니까 아니 잠깐 이 얘기가 네. 일본 정부에서 한국 가면 위험하니까 자제하십시오. 이렇다는 네, 얘기야? 경보를 발령했다는 내용이에요. 대단. 아 이게 첫 시작이 우리 배충희 친구들이었다고? 네, 저희가 계속 추적해서 오. 몇 분 때 게시글이 올라왔는지 그것까지 다 따라가 봤는데 7시쯤에 일베에서 우리 요즘에 먼저 막 올라왔더라고요. 유니클로 구매 운동하시는 분들이잖아 우리 네. 배충희 친구들. 사자. 그래서 막 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유니클로 이렇게 사가지고 막 구매했다고 인증샷 올리고 그래서 좀 막 유니클로에서 너무 싫어한다는데. 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꼭 그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그런 거짓 정보들이 어느 한 국가에만 있는 게 아니야. 그게 더 문제.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러면 이게 오히려 역수입돼가지고 퍼질 수도 있겠네요. 일본에서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그 일베에서 자작한 것인지. 아니 너무 딱 봐도 가짜 뉴스잖아 이건. 너무 네, 딱 봐도 가짜 뉴스인데 굉장히 그럴싸하게 또 해놨어요. 그 외무성 일본 외무성이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외교부 거기에 그 각
국가별로 여행 안전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있죠. 올려요. 우리나라도. 네. 근데 뭐 테러 있는 나라 못 가잖아. 네. 그러니까 뭐, 중국이던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뽑아왔는데 이런 식으로 일본말 막 써 있네. 하는데 예, 요거를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저희 지금 좀 전에 그 지도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지도. 네. 그 거기에 그러니까 경보 단계가 1, 2, 3, 4단계가 있어요. 근데 1단계로 색깔이 다르거든요. 1단계로 다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서울이랑 부산은 더 단계가 높은 거예요. 레벨우가. 네. 레벨로 일본말 아니에요? 레벨우라고 돼 있어. 레벨우. 아 거기 써 네, 있다. 레벨우 있지. 레벨우 거기 2. 써 있어. 네. 레벨입니다. 야, 레벨로. 좋았어. 야, 무빙 장난 아니다. 해. 네. 야, 민첩 만땅 찍었구나, 너 지금. 매트릭스야. 레벨우 1, 레벨우 있지, 레벨우 2. 뭐 이런 식으로 4단계까지 있는데 전역이 다 1단계다. 근데 그 1단계가 뭐냐면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예요. 그게 사실은 단계가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이게 되게 높은 그럼 단계가 제일 높은 게 되는 1단계인 거거든요. 거예요? 4단계. 4단계가 제일 높고. 네. 4단계는 아. 뭐예요? 4단계는 뭐 는 IS가 점령한 지역 이런 데 아닐까? 4단계는 타이시대 구다사이. 구다사이. 뭔데? 퇴피하라. 회피하라? 퇴피 명령. 아, 태피. 나와라. 당장 거기서 아, 나와라. 퇴거해라. 네. 어. 그리고 3단계가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네. 어. 그리고 1단계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충분히 주의를 해라. 가더라도 주의를 해라. 저희는 중요한 건 전혀 그 레벨 1이라고 가짜 뉴스에는 그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외무성 홈페이지 들어가면 확인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색깔이 없어. 무색이야. 0이야, 0. 네. 그리고 레벨로 어. 제로는 뭐지? 레벨로 0이라는 거거든요. 0. 레벨로 0. 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쉽게 너무 명백하게 그렇구나. 전혀 사실이 아닌 저는 거죠. 사실 아닙니다. 일본 분들이 많이 놀러 오세요. 네. 돈 많이 쓰고 가세요. 자, 다음. 일본 정부가 한국 여행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네. 이런 뉴스도 이런 이야기도 돌았다는 거예요? 네. 이런 뉴스가 돌았는데 네. 이것도 누가 사실은 봐도 가짜 뉴스네. 아, 검토를 할 수도 있지 뭐. 근데 이게 왜냐면 지금 한국에서 반일 감정이 좀 격화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주의나 뭐 이런 거를 할 수도 있고 또 일본 외무성에서 검토를 할 수도 할 수도 있지 뭐. 있잖아요. 네. 아니 지금 일본인 상대로 한 형사 사건이 단 한 건이라도 있어요? 모르죠 나는. 이거 누가 왜 검토 중에 이럴 리가 없지. 죄송합니다. 왜 화나게 만들었어요? 괜히 갖고 왔어. 근데 아니 이게 도니까 이런 게. 근데 이거는 제가 일본 언론 그러니까 기사들을 확인하다가 본 건데 일본 외무성 그러니까 자국의 그 외무성 정부가 한국 여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칼럼이나 기사 같은 게 막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기사가 돌면서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인터넷 포털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면 외무성이 실제로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그 글들이 있어서 이거 일본 대사관에 전화해서 물어봤죠. 후쿠시마 서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아, 후쿠시마요? 이름이? 네, 근데 한국말을 잘 하세요. 그러니까 후쿠시마라는 사람. 후쿠시마 서기관이래요. 네. 그래서 후쿠시마에서 오신 분이라는 얘기 아니야? 아니 성함 이름이 진짜 너무 아프다. 조용히 해. 네가 도야미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좀 약간 황당해하는 기색 이런 것까지 너네가 체크한다고 전화한단 말이야. 약간 이런 약간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너무 어이가 없다. 이런 정보는 도대체 누가 퍼뜨리냐. 이런 그러니까, 거까지 KBS가 합니까? 아니 근데 정말 한국인처럼 하세요. 네. 그렇구나. 그렇게 안 하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사실은 없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일본 SNS나 이런 데서 퍼지고 있다. 그랬더니 일본 정부는 오히려 기본적으로 민간 교류를 계속 하겠다는 게 방침이다. 맞아요. 네, 그래서 어디서 그런 얘기가 도는지 자기네들 확인은 못했지만 아무튼 초뇨 그렇다고 사실이 아니문이다. 네, 아니문이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또 반일 운동하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한 사실이 확인되면 일본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누가 돌았어. 봐도 가짜. 아 가만히 있어 맞죠? 왜 돌았다잖아.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 돈 거예요. 아, 네, 이거 한국에서 말이 안 돈 되잖아, 건데 이거는. 이거 이거 진짜 어떻게 알아? 좀 나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한 연예인이 본인이 이제 게시글을 지웠으니까 이름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한 연예인이
저기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한다는 글을 올렸어요. 근데 거기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약간 방해하려는 음. 세력으로 저는 이해가 추정되는? 되는데 예. 그런 분들이 너 이거 당장 글을 내려라. 네. 이거 너 꼴보기 연예인인데 싫으니까. 이런 불매 운동 하면 일본에 신고 들어가면 너는 앞으로 다시는 일본에 입국을 못할 수도 있다. 못한다라고 하면서 자 나와주세요. 최다 출연자. 뭔 개소리야? 최대 게스트. 근데 그러면서 이거를 막 캡처해가지고 막 퍼뜨리면서 그러니까 한글로 썼겠죠? 네, 한글로? 한글로. 일본 외무성에 그 의견 제시란이라는 페이지 있는 그 링크를 걸어가지고 여기다 신고해라라는 걸 같이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아 진짜 악의적이다. 우리나라 불매 운동하는 사람들 여기다 신고해라. 일본 입국 못하게. 가짜 뉴스도 나쁜데 그거를 또 그렇게 이용하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연예인이 글을 지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일본 대사관에다 또 물어봤죠. 그렇죠. 네. 불매 운동에 참여했다고 일본 입국 거절될 수도 있냐? 그랬더니 너무 어이없어 하는. 막 웃어요. 어이가 아리마생. 웃어 막 웃으면서 그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근데 이런 거를 연예인이 그런 게 올렸다고 해서 배알 걸려가지고 거기다 악플 다는 것까지 이해를 해요. 이해 못하지만 백보양보해서 해. 이해할 수 있다 치고. 근데 이거를 캡처해가지고 뿌리면서 이거를 빨리 일본 신고하자. 외무성에 신고해라. 그 노력도 진짜 대단하다. 근데 이런 분들은 그러면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동참하는 사람 있으면 여기 요 링크로 해서 신고해라 뭐 이런 글을. 대단하다. 친구가 없나? 그러니까. 친구가 없거나 소름 끼치죠. 무섭다. 근데 그러니까 소름 그렇게까지 자신의 그거를 그렇게 사용한다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을 우리가 이렇게 이슈화 시켜주지 맙시다. 게 자, 한국의 성범죄 비율이 일본의 40배다. 그러니까 여행 가지 마라. 이런 얘기가 돌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저희 공식 그 뉴스로는 안 나갔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극으로 혐한하는 사람도 계시죠. 있으니까 계시죠. 그런 분의 이제 블로그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블로그에? 예. 개인 블로그에. 근데 이건 그래서 이거는 사실인가요? 사실 가치도 없다 그래갖고 안 했는데. 지금 굉장히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 그래서 한번 통계를 살펴보기는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막 보는데 이게 좀 통계가 딱 맞는 떨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죠. 왜냐면 찾으면 통계 또 계산하는 게 서로 다를 다르니까. 수 있으니까. 그래서 2017년에 그 강간 범죄 통계가 있어요. 찾아봤어요. 네. 일본도 있고 우리도 있고. 그래서 강간을. 봤더니 우리나라가 강간 소개가 5,200건 정도 되고요. 네. 일본이 2017년에 1,100건 정도 돼요. 적다. 네, 일본이 인구도 두 숫자로도 배가 적으면서 인구는 2배가 헐. 두 배 넘게 많죠. 숙연해지는데. 네, 그래서 갑자기 숙연해져서 괜히 말한 것 그래서 같은데, 제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해가지고 사실은 뭐 이렇게 좀 경찰학과나 이런 교수님들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통계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거를 우리나라가 위험하다라고 해도 될까? 그래서 일본에서 주장하는 건 우리나라 성범죄율이 그렇게 지나치게 높으니까 가면은 여자들이 가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여행 가지 말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위험하다고 봐야 되냐 이 통계를 놓고 그랬더니 이제 교수님은 사실은 뭐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기는 한데 그 이제 문화적, 역사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역사적 배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맥락이라는 게. 그래서 통계를 직접 비교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럴 수 말씀을 있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통계가 어떻게 집계되는지 그 세부 내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쵸? 그거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분의 의견으로는 그 우리나라가 그 여성 청소년과가 있잖아요. 여청과. 네, 여청과가 있을 정도로 여성과 경찰서 안에. 청소년, 네,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 그러니까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래요. 네, 그러니까 아직 부족하긴 합니다만 일본에 비해서도 훨씬 높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최근
에는 더 높아졌고 네 그래서 단순히 통계가 높다고 해서 여행을 하지 말라 여성이 오면은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기본적으로 뭐 논리도 없고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배가 뭐야? 막 던진 거지. 마지막 우리 강병수 기자 이거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서울역에서 한국인에게 폭행당한 일본인 여행객이 있다. 이거는 저도 봤어요. 요런 건 네. 가치가 있죠. 아이 무슨 진짜 가짜. 아 근데 이거는 저희도 확인해봤어요. 요거는 해볼만 하죠. 뭐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요 내용부터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27일에 이 트위터에 일본어로 쓴 글로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의 친구가 한국으로 여행을 갔는데 한국인 남성 6명에게 폭행을 당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심해라. 경찰도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이제 트위터 글이 돌았어요. 근데 워낙 요새 양국 간의 그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오면은 때린다더라. 한국인이 때린다더라. 이런 식의 이제 뉘앙스를 품은 기사인 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 서울역에서 한국인에게 폭행당한 일본인 여행객이 있다. 이거니까 사실 이거는 팩트 체크를 하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워요. 왜냐면은 서울역을 관할하는 코레일 쪽에 확인을 해보면 되고 폭행이 있었냐 경찰 쪽에 확인을 해서 두 군데에서 이제 이런 내역이 있었는지 여부를 저희 종로의 평화를 지키는 오대선 기자 아르기닌 먹는 오대선 아르기닌 아르기닌 먹는 아르기닌 O. 오대선 기자 직접 아르기닌 확인을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르기닌을 좋아해요. 그 약을 많이 먹는다고 우리 대리기 혈류개선제. 나와가지고 얘기해가지고. 그래? 혈류개선제를 좋아하는 오대선 기자가 직접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7일날 이 관할 서울역을 관할하는 곳이 남대문 경찰서거든요. 네, 남대문 바로 경찰서 앞이죠, 바로 앞에. 네, 바로 그거 앞에. 너무 남대문서야. 그러니까 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뭐 폭행과 관련된 일본인 폭행과 관련된 신고 내역도 없고 출동 내역도 없고 또 서울지방경찰청에도 확인을 해봤더니 더 이제 상급기관인 경찰청에도 확인을 해봤더니 거기 역시 신고 내역, 폭행 내역 전혀 없더라라고 경찰 쪽에서는 그렇게 밝혔고 그럼 또 혹시나 서울역 안에서 뭔가가 있었다면 코레일이 뭐 이렇게 좀 한 게 있지 않을까 그 여부도 확인을 해봤더니 코레일 역시 우리가 전해 들은 바가 전혀 없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철도사법경찰대에 먼저 인계된 다음에 남대문 경찰서로 넘어가는데 그 과정도 우리가 다 살펴봤다 하니까 전혀 없더라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그분은 경찰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사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제가 이제 사건 기자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요즘 같은 때 진짜로 이런 사건이 있었으면 이건 어디서든지 단독 소위 말하는 단독을 달고 서로 쓸만한 하려고, 서로 하려고 기사 난리지. 내용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뭐 진짜 이런 사건이 있었고 만약에 처리를 했다면은 그렇지 않았어. 이거는 약간 그냥 혐한 분위기에 그런 일도 상승한 없었는데 그런 트윗을 날린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아니 그리고 생각을 하고 그 있습니다. 트윗이 지금 문 닫았어요. 아 계정이 없어졌어? 네. 실제로. 근데 사실은 이런 트위터가 돌았을 때 제가 어젠데 퇴근을 했다가 다시 회사에 들어왔어요. 어제 나랑 퇴근해. 네, 퇴근했다가 다시 회사에 들어왔어요. 이것 때문에 이거 검증한다고. 아 이거 확인하느라고. 네, 이게 갑자기 저희 그 팩트체크방 단톡방에서 이게 막 돌면서 총 맞았구나. 이거를 보니까 예사롭지 않잖아요. 이런 그쵸, 트위터 그쵸. 실제라면 내용 자체는. 그래서 아 이거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되게 너무 어렵더라고. 이걸 준비를 했는데 이게 방송이 되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팩트 체크하면서 너무 힘든 지점이 이건데 부존재를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없었다. 네, 없었다는 거를 우리가 CCTV를 다 까서 확인할 예를 들어서 것도 아니고. 얻어맞은 일본이 있는데 본인이 신고도 안 하고 신고도 안 들어가고 그냥 울면서 그냥 네. 집에 갔으면 모르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박을 그치.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그런 게 그게 어려운 너무 거야. 힘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즘에 하여튼 웃기자 바쁘겠어요. 아이템 걱정 없겠어 근데. 좋겠어 아주. 그래서 여기 다음에 이스케이프님 댓글 오기전 기자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을 담아서. 다음에서 이스케이프님이 가짜뉴스 만든 놈들아 좀 봐라. 가짜뉴스 만들기는 쉽지. 팩트체크는 존나 힘들다 좀 이렇게. 아니 그래서 이 가짜뉴스 관련해서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스티브 배넌이라고 유명한 전략가 있잖아요.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이 코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티브 배넌이 뭐라고 했냐면요. 더 디모크라츠 돈 매러.
매너가 없다. 뭐, Don't matter. 상관없다. 매너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진짜 뭐 킹스맨이어 보여. 자, 이 민주당은 아무것도 아니다. The real opposition is the media. 진정한 야당은 언론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어서 트럼프한테. And 그리고 the way to deal with them. 그들을 다루는 방법은 is to flood the zone with shit. Shit. 그들의 영역에 똥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똥이나 처먹어. 가짜 뉴스를 미친 듯이 뿌리면은 어차피 언론들은 다 그쪽에 미쳐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누가 한 거예요? 스티브 배넌. 스티브 배넌. 약간 괴벨스 말 같네요. 그러니까. 유명한데 진짜. 트럼프의 괴벨스예요 별명이. 트럼프의 괴벨스인데 여기 보시면 언론이 정말 권력자와 재벌을 조지는 취재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 공력을 이런 개똥 같은 소리를 다시 검증하는데 에너지를 쓴다니까. 이거 자체가 언론을 갉아먹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저희 시작할 때 팩트체크 팀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그 얘기 했어요. 이 팩트체크는 우리는 최대한 팩트체크를 안 해야 된다. 안 바쁜 게 최선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비슷한. 근데 생각인 것 앞으로 같아요. 이런 가짜 뉴스는 이제 또 총선도 오잖아요. 네.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가짜뉴스 만드는 분들은 앞으로 계속 만드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러니까, 뭐라 막을 수는 없어. 수는 없고 아니, 뭐라 그런다 해도 뭐 별 소용이 없을 거고. 좀 일단 이런 뉴스들이라는 게 한 번 딱 그 접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눈길을 끌어요. 그리고 헐 자극적이니까. 정말 진짜? 네, 그- 이게 돼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찌라시라는 것들이 알고 보면 다 우리가 일종의 뇌피셜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아무 근거 없이 쓴 글들이 유포가 되면서 뭔가 그럴듯한 고급 정보 같잖아요. 네. 대체로는 그런 가짜 뉴스는 누군가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소설을 써놓은 건데 그거를 우리가 어쨌든 좀 걸러들어야죠. 근데 주변에 이런 거를 그냥 막 보고 믿는 분이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권해주시라.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많이 퍼뜨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코너 저희 로고 듣고 기레기 판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